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나가서 저는 높일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안녕하세요. 헝가리에서 온 루카라고 해요. 반가워요. 네, 저 엄청 좋아해요. 많이 보기도 하고 애초에는 좀 낯설긴 했는데 언어교육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추천하셨어요. 드라마 많이 보면 한국어 말하기, 듣기 실력이 엄청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저 한국 오기 전에 본 드라마는 대장금이랑 선덕여왕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한국 와서 그때부터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치정생존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재미있긴 하고요. 또 요새 유행하던 펜트하우스, 부부의 세계 그런 드라마들도 재미있었어요. 신기했던 장면은 많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재미있는 건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고 국수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성 터지는 그런 건데 이거 실제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가서 포장마차 많은 데에서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헝가리에도 당연히 뭐 테라스에 앉아서 한잔하는 건 있긴 한데 포장마차는 너무 한국적인 것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연애할 때 사람들이 자기야, 오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 이제 언어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헝가리에서는 다 그냥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아니면 뭐 귀여운 별명이라도 붙여주는데 이런 정해진 단어는 잘 없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업어주기? 업어주기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나가서 저는 업힐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한국 남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귀여워요.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또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남자친구 허리가 나갈까 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킨십을 헝가리에서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약간 딱 필요할 정도만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안 해주고 이렇게 둘이 있을 때만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는 이제 가족들이든지 연애하는 사람이라든지 스킨십이 엄청 많아요. 그 인사를 할 때부터 서로 막 친구들이랑 얼굴에 뽀뽀 간단히 해주고 가족 구성원들이랑 이제 만나서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친밀하게 해주는 건 잘 없더라고요. 저 이거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면 되게 부자인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적도 많고 그들을 뭐 죽이거나 공격하고 싶을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이라든지 좀 높은 사람을 보호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 생각했어요. 드라마 속 재벌은 가족에 속하는 여자가 있는데 가난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 상황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 반대. 근데 어쨌든 가족들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랑 연애하지 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런 반대를 실제로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수적인 가족에서 차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자유롭게 사랑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한국에서는 도둑질 잘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CCTV가 어디 가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막 서로의 물건을 뺏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는지 참 신기하네요. 맞아요. 열쇠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안심이 되잖아요, 사용하면서. 그리고 열쇠를 막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도어락은 항상 한 자리에 있어요. 나를 기다리며. 가난한 주인공이라도 화장, 머리, 옷 항상 완벽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미용실 다니는지 외모는 아무리 가난해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잖아요, 잘. 그건 언어에서도 느껴지고 인사할 때도 느껴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예의 바르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좀 높은 사람들이거나 하면 악수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조용히 가요. 이제 한국 직장 들어갔었을 때 막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꼬박꼬박 인사를 드려야 맞았어요. 익숙하다 보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회식. 이렇게 회식을 갔을 때가 많이 신기했어요. 우리 헝가리에서는 이렇게 막 사장이 우리 밥 먹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회사들에서도 이거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자주 회식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문화가 좋긴 좋은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친구들끼리 나가면 됐는데 약간 서로 피곤하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헝가리에서는 그래도 퇴근 시간에는 퇴근하고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도 엄청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밤늦게 다니는 것은 저도 한국 와서 처음으로 누려봤어요. 혼자서 그냥 밤속에서 집에 가는 건 유럽에는 살짝 위험하긴 하죠. 근데 한국에는 뭐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그래요. 또 사람들이 CCTV가 다 설치돼 있다면 저작권 침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전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로등이 엄청 많아서 밝아요. 밤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밤에 진짜 어두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밤에 돌아다녀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낮같이 밝고 그래요. 그래서 막 무섭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저는 어부바문나가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귀엽고 그 한국에 존재하는 애교가 많이 느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너무 막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드라마 속 신기한 장면들을 한번 봤어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